화창한 가을 아침, 김민호는 보조견 럭키와 함께 김포공항 출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29세의 그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늘은 남해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장길이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김민호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의 모습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성항공 HA-247편 탑승구에 도착한 민호는 보조견 럭키의 안내를 받으며 차분히 줄을 섰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럭키는 완벽하게 훈련된 보조견답게 민호의 앞을 조심스럽게 인도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아무도 자신이 한성항공 김대성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코노미석을 예약했고 아버지의 지위와 무관하게 일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한성항공의 수석 승무원 이수진이 승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8년간의 승무원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던 그녀의 표정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승객을 발견하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진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귀찮다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장애인 승객들 때문에 추가 업무가 늘어나고 승급에서도 누락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조견과 함께 기내로 들어서자 이수진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승객님, 이수진이 다소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조견 동반 승객이시군요. 혹시 사전에 신고는 하셨나요?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약할 때 미리 신고했습니다. 관련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민호가 내민 서류들을 시큰둥하게 받아보았습니다. 보조견 등록증, 의료진단서, 항공기 탑승 허가서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좌석이 26F로 배정되어 있네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견이 있으시니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조견의 기내 동반은 보장된 권리였고 항공사에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조견은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신고도 했고 서류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일단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수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시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보조견 럭키와 함께 26F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수진의 적대적인 태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차별을 경험해왔지만 오늘은 왠지 더 심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럭키는 민호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받은 보조견답게 어떤 소음도 내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호와 럭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곧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이수진은 계속해서 민호와 보조견 럭키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녀만은 유독 26F 좌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승객들 때문에 추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못마땅했고 특히 지난달 시각장애인 승객 관련 클레임 처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더욱이 이번 분기 승급에서 누락된 것도 이런 까다로운 업무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8년간의 승무원 경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기들이 하나둘씩 승급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지만 장애인 승객들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신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이륙한 후 이수진은 다시 한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직설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승객님, 이수진이 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보조견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분이 저에게 불만을 표하셨거든요. 혹시 보조견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럭키는 자신의 발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어떤 소음이나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특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승객들은 훈련 잘 된 보조견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불편해하신다는 건가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보조견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현재 다른 승객분들께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이 민호가 법적 권리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적 권리요. 이수진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칸으로 보조견을 옮겨주세요. 다른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조견을 화물칸에 넣는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눈을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법적으로도 명백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화물칸의 기압과 온도 변화는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화물칸에 넣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무엇보다 보조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 이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젊은 여성 승객은 민호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할머니는 혀를 차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민호의 당당한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8년간의 경력을 가진 자신이 일개 승객에게 이렇게 반박당한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승객님, 이수진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규정에 따라 하는 일이에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반 승객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세요.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발언은 명백한 차별 발언이었고 주변 승객들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60대 할머니가 머리를 돌리며 이수진을 째려보았습니다. 특권 의식이라니.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 승무원이 뭘 모르는 것 같네. 보조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봐.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도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별 상황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이런 차별을 겪어왔지만 항공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은 특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특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보조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이는 특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때 신입 승무원 채영이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8세의 그녀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수진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교육에서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선배님, 최영희가 이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조견 동반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저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회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수진은 후배의 조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권위가 도전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입 승무원이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이수진이 최영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지 마. 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야. 최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상 선배 승무원에게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계속해서 괴로웠습니다. 이수진의 행동이 회사 방침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50대 사업가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무원님, 그가 이수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차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승객의 항의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말들을 번복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객님들께서는 저희 업무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수진이 사업가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체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의 편의만 봐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변 승객들의 반응은 이수진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민호를 동정하며 이수진의 행동을 비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승무원이 너무하네. 한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장애인을 저렇게 대해도 되나? 이수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 되자 이수진은 의도적으로 민호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장애인 승객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뉴얼이었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가며 이수진은 26F 좌석 앞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음식은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식을 받아가는 동안 민호만 홀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수진은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저 뒤에 계신 분은 기내식 안 주시나요? 이수진은 마치 지금 깨달은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녀가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보조견도 있고 하니까 일반 기내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이수진의 거짓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예약할 때 특별한 식단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일반 기내식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반 기내식으로 충분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식단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수진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 서비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결국 민호는 모든 승객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기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수진은 음식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물컵도 함께 주지 않아서 민호가 별도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끝난 후 민호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보조견 럭키와 함께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재빠르게 나타나 민호의 앞을 막았습니다. 승객님,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승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민호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화장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모든 화장실이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보조견 때문에 화장실이 비좁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이수진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보조견은 훈련받은 동물이라 좁은 공간에서도 문제없이 행동할 수 있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이용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는 짜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논리적인 대응이 자신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느꼈습니다.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사업가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무원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막을 권한이 어디 있어요? 젊은 여성 승객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이미 이수진의 차별적 행동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승객들의 항의에 더욱 당황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님들이 저희 업무에 계속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60대 할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안전 규정이 뭐예요?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화장실 가는 게 왜 안전에 문제가 돼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야말로 문제예요. 이때 이수진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불만, 그리고 승객들의 계속되는 비판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만 주고 저희한테는 업무 부담만 늘리고. 순간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발언은 모든 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런 차별을 당해왔지만 이처럼 공개적이고 악의적인 모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서 이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어떻게 승객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여러 승객들이 동시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는 이수진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메모했고, 대학생은 더욱 열심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붕괴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한 말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박진호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민호가 신중하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한성항공 HA-247편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이 저와 보조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어요. 기내식 서비스 거부, 화장실 이용 방해, 그리고 장애인은 비행기 타면 안 된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민호는 휴대폰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대성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박진호 팀장을 거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차별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참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곧 이 작은 문자 메시지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수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고 이수진은 점점 더 큰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성항공 본사 27층 운항관리실에서 박진호 팀장은 평소와 같이 전국 항공편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한성항공에서 20년간 근무하며 김대성 회장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가 김민호라는 것을 확인한 박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호가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박진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의 지속적인 차별 행위, 기내식 서비스 거부, 화장실 이용 방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막말까지 모든 내용이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HA-247편 운항 정보를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항공기는 남해도로 향하고 있었고 약 1시간 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니? 정말 심각한 거니? 네, 팀장님,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워요. 박진호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한 민호가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다,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회장님께 보고드리겠다. 너는 더 이상 참지 말고 필요하면 승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해. 전화를 끊은 박진호는 곧바로 김대성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일을 회장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린 박진호는 김대성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58세의 김대성은 30년 전 작은 여행사에서 시작해 국내 2위 항공사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원칙을 건드리는 일에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민호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김대성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에게는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민호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과 통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의 차별적 행동들, 다른 승객들의 항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막말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김대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직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김대성은 항상 회사의 철칙으로 고객 최우선과 차별 금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이라고 했나? 김대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지? 8년차 수석 승무원입니다.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최근 승급에서 누락되어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성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을 고객에게 풀다니 김대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박진호는 회장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김대성은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가족과 원칙에 관한 일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남해공항으로 간다. 김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를 직접 마중 나가겠어. 그리고 그 이수진이라는 승무원을 직접 만나보겠다. 회장님 직접 가시는 것은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김대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특히 장애인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김대성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헬기를 준비시키고 남해공항에 차량도 대기시켜라. 그리고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에게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해라.
또한 그는 박진호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HA-247편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라. 김대성이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행동, 승객들의 반응,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받겠다. 박진호는 즉시 운항관리실로 돌아가 특별 모니터링 팀을 구성했습니다. 항공기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했고 관련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대성은 30분 만에 헬기를 타고 남해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헬기 안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박진호로부터 기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진의 계속되는 차별적 행동과 승객들의 항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김대성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남해공항까지의 비행 시간 동안 김대성은 이수진에 대한 처벌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즉시 해고는 물론이고 항공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그리고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전체의 시스템 개선이었습니다. 장애인 승객에 대한 교육 강화, 차별 신고 시스템 구축, 관련 매뉴얼 재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장에게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수진과 같은 부서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하고 비슷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성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한성항공의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헬기가 남해공항에 착륙할 무렵 HA-247편도 착륙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공항 관계자들과 함께 항공기 도착 게이트에서 대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의지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곧 이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항공의 김대성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김대성의 헬기가 남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음이 점점 작아지며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한성항공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공항장이 직접 나와서 90도로 인사했지만 김대성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로 유명한 그였지만 오늘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님, 공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김대성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채 곧바로 HA-247편 도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공항 관계자들과 한성항공 직원들의 표정도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급하게 지방공항까지 온다는 것은 분명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김대성은 박진호로부터 계속해서 기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회장님, 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이 착륙 준비 과정에서도 민호님에게만 안전벨트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2번씩 확인했는데 민호님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김대성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차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승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호님을 마지막에 하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호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다른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 나가라고 지시했어요. 보조견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핑계로요. 김대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왔던 그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승객에 대한 배려는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자신의 직원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나타나는 것을 본 김대성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의 위기나 경쟁사와의 갈등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당하는 모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성항공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공기가 도킹되면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다. 김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이런 일은 회장인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HA-247편이 게이트에 도킹되는 순간 김대성은 지상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직 승객들을 내리지 말고 잠시 대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기내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고 이수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에도 이수진의 차별적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꺼내고 하차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민호에게만 좌석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민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조견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 2시간 넘는 차별과 모욕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이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조견 럭키도 주인의 힘든 상황을 감지하는 듯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보조견답게 어떤 소음이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민호의 손을 코로 건드리며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이수진의 마지막 차별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러 번 항의했던 사업가가 일어서서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행동들을 다 봤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60대 할머니도 일어서서 이수진을 꾸짖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맞아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을 저렇게 대할 수 있어요? 승무원이 그래도 되나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젊은 여성 승객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하네요. 정말.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저래요. 대학생은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고 댓글들은 이수진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승객들의 집단적 항의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업무에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장애인 승객에 대한 특별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기내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내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공항 관계자들과 한성항공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내로 들어오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0년간 항공업계에서 쌓은 경험으로 기내 분위기가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분노한 표정, 이수진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맨 뒤에 홀로 앉아있는 아들 민호의 지친 모습. 민호의 모습을 본 순간 김대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조견 럭키와 함께 지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을 보니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밝은 모습의 아들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대성은 이수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정장 남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범상치 않은 기운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수진 승무원입니까? 김대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수진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기내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김대성은 대답하지 않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니? 김대성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늦었구나. 민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수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빠라고 했다는 것은 저 정장 남성이 민호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중년 남성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그의 범상치 않은 기운과 함께 온 수행원들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대성이 다시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개인적인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 김대성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보세요. 우리 민호라는 말에 이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던 한성항공 직원 중 한 명이 이수진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김대성 회장님이십니다.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김대성 회장, 한성항공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그리고 자신이 2시간 넘게 괴롭혔던 시각장애인 승객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8년간의 승무원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 회장님,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회장님 아들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김대성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수진의 변명은 그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그 말은 곧 평상시에는 장애인을 차별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미리 말해야 한다고요. 김대성이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수진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이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 규정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장애인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서. 업무 규정이요. 김대성이 이수진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어떤 업무 규정이 장애인 승객의 기내식을 거부하고 화장실 이용을 막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회사의 규정입니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김대성의 정체를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한성항공 회장이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목격했던 차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업가로 보이는 승객이 김대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승무원이 한 행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0대 할머니도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저 승무원이 정말 심하게 했어요. 기내식도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장애인은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대학생도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SNS에도 올렸고요. 이미 수만 명이 봤어요. 김대성은 승객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으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수진 승무원, 김대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성항공의 모든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고객 존중, 인간 존중, 차별 금지. 우리 회사가 30년간 지켜온 모든 원칙을 당신 혼자서 무너뜨렸어요. 이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승무원 경력과 앞으로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녀가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김대성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2시간 넘게 가한 모욕과 차별을 한 번의 사과로 용서하라고요. 당신이 상처 입힌 것은 내 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 함께 무너뜨렸어요. 김대성은 주변에 있던 한성항공 직원들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의 모든 업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인사팀에서 해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관련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항공업계 블랙리스트 등재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수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면 다시는 항공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받는다면 평생 이 일로 고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수진이 절규하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도 가정이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대성은 이수진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정이 있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김대성은 민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가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확실히 조치하겠다. 민호는 아버지의 팔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조견 럭키도 주인과 김대성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기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차별받던 승객이 실제로는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승객이 김대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김대성과 민호가 기내를 떠날 때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에 대한 박수였고 동시에 민호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이수진은 홀로 기내에 남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차별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며 뒤늦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SNS에 올라간 동영상은 이미 수십만 명이 시청했고 한성항공 승무원의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뉴스에도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인생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김대성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이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 규정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장애인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정말 악의는 없었습니다. 승급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을 뿐이에요. 업무 규정이요. 김대성이 이수진의 말을 차갑게 끊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떤 업무 규정이 장애인 승객의 기내식을 거부하고 화장실 이용을 막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성항공의 규정입니까? 김대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권위와 위엄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김대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했죠. 내 아들의 장애 여부가 차별의 이유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박탈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되돌아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막말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었습니다. 승급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김대성이 더욱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불만을 왜 무고한 승객에게 풀었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8년 경력 수석 승무원이 할 행동입니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김대성의 정체를 알고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단호한 질책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차별받던 승객이 실제로는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반전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업가로 보이는 승객이 김대성에게 다가와 증언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승무원이 한 행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는데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법적으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60대 할머니도 나서서 격하게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저 승무원이 정말 심하게 했어요. 기내식도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장애인은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심한 차별이었어요.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대학생도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SNS에도 실시간으로 올렸고요. 이미 수십만 명이 봤어요. 댓글도 수천 개 달렸는데 다들 엄청 화내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승객은 이수진이 민호를 대할 때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태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이수진이 보조견을 화물칸으로 보내려 했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이수진이 기내식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것과 화장실 이용을 방해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었고 이수진의 차별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김대성은 승객들 한 명 한 명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당한 일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고 위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으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승무원, 김대성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성항공의 모든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고객 최우선, 인간 존중, 차별 금지. 우리 회사가 30년간 지켜온 모든 원칙을 당신 혼자서 무너뜨렸어요. 더욱이 당신의 행동은 개인적 차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대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어요. 30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겁니다.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이 피해를 받게 됐어요. 김대성이 더욱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수천 명의 동료들이 당신 하나 때문에 고객들의 불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수진은 김대성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승객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요. 정말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김대성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승급에서 누락된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왜 무고한 장애인 승객에게 풀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악의가 없었다면 왜 2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까? 이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대성의 질책은 모두 정당했고
자신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주변에 있던 한성항공 직원들을 불러 즉시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승무원의 모든 업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인사팀에서 해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법무팀에서는 관련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김대성이 계속 지시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최대한으로 청구하세요. 그리고 항공업계 공동 블랙리스트에 등재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성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도 채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승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수진은 김대성의 냉정한 처분 통보를 들으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즉시 해고는 물론이고 퇴직금 박탈, 형사고발, 민사소송,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까지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도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노부모님도 모셔야 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안 할게요. 김대성은 이수진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정이 있듯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가정이 소중하다면 내 가족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수진은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겠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겠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김대성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2시간 넘게 가한 모욕과 차별을 한 번의 사과로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누가 차별을 안 하겠습니까? 더욱이 당신의 행동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김대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장애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당신 때문에 장애인들이 항공기 이용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김대성의 단호한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변호사 승객은 김대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올바른 결정이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관대한 처분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저희도 증인으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때 기내에 있던 최영애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의 후배였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영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선배의 후배 승무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회사 교육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철저히 배웠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평소 이수진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었던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수진 승무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모든 승객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대성은 다른 승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며 다소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직원이 이수진 같은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김대성이 모든 승무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차별 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모든 항공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은 민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의 지친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가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확실히 조치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우리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민호는 아버지의 팔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조견 럭키도 주인과 김대성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 시련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들 부자에게 느껴졌습니다. 김대성과 민호가 기내를 떠날 때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에 대한 박수였고 동시에 민호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또한 김대성의 단호한 리더십과 부성애에 대한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훌륭하신 아버지시네요. 한 승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이수진은 홀로 기내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차별의식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며 뒤늦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SNS에 올라간 동영상은 이미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한성항공 승무원의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각종 뉴스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은 차별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인생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기내를 나서는 김대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인물의 아들을 괴롭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이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성항공에서의 즉시 해고는 물론이고 항공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서 관련 분야 취업이 영구적으로 막혔습니다. 김대성 회장이 예고했던 법적 조치들도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8년간 모아온 적금은 모두 배상금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별 영상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장애인 차별의 대표 사례로 각종 교육 자료에 활용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이수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해자였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그런 마음의 변화에서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들을 통해 이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동정받기를 원하는 약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강사를 만나면서 이수진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수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대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성항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장애인 승객 전담 서비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수화와 점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업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한성항공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장애인 서비스를 개선했고 정부에서도 항공업계 장애인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김대성의 이런 노력은 사회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적인 기업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성항공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정부에서는 장애인 친화 기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민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김대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평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민호였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김대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도움을 받기 싫어서 거리를 뒀는데 이번 일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김대성도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에게 기대도 된다는 걸 잊지 마라.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이 복지관에서 김민호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민호는 재단 업무차 복지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이수진은 민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년간 복지관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만남 이후 이수진과 민호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수진은 각종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차별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대성도 아들과 이수진의 화해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이 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한성항공은 명실상부한 장애인 친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별 없는 하늘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복지관에서 장애인 인권 교육 담당자로 일하며 자신의 과거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승무원 시절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두 부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어느 날 김대성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나쁜 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편견 어린 승무원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오히려 더 큰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개인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성장이며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하늘길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